한 주의 ETF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입니다. 네, 이번 주는 16일까지 시장 동향 정리를 좀 했고요. 우선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약 89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미국 대형 가치주의 어떤 강세가 강한 자금 유입이 좀 눈에 띄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 15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에 이제 해외 주식 전반이라든가 하이힐드채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정보기술 섹터라든가 혹은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유형별 ETF 동향 좀 살펴보면 정말 이제 변동성 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운전을 이렇게 했으면 승객들 다 멀미나서 차에 내릴 정도로 강한 변동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의 상대적 약세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주식, 채권 모두 굉장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좀 섹터별로 봐도 어떤 금융이라든가 혹은 채굴 관련한 ETF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좀 개별국 단위로 가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국가들 좀 살펴보면 브라질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증시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브라질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위입니다. 키워드 원자재입니다. 이번 주 상승률 상위의 키워드는 원자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천연가스, 그리고 금강주, 은강주와 같은 이 귀금속 채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꼽자면 이 변동성 지수 정도가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률 상위는 이 가상세계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까지 어떻게 보면 이 큰 틀에서 이 가상세계를 지원하는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정말 우리가 귀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땡땡이다 라고 명확하게 요약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 분리되어 있던 가상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이 교차, 융합하는 세계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ETF 얘기로 좀 돌아가서 작년 6월에 META라는 티커로 이 메타버스 ETF가 최초로 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ETF가 출시되자마자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운용 자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일이 어떤 시점이었냐? 예전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즈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비전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운용 자산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시점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솔루션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운용 자산도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주가까지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행복한 시점이었죠. 자, 그러던 것이 이 시점 3.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이 우려 변이종으로 발표가 됐던 시점입니다. 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METV, 메타버스 테마 ETF의 주가가 조금씩 이제 고점 찍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겹치면서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죠. 특히나 이 중소형 기술주들이 주가가 좀 굉장히 부진했던 시점이었고요. 자, 그러던 것이 이 시점 4에 오면서 이 메타 플랫폼스라든가 혹은 로블록스와 같은 이 메타버스 관련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점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TF들 좀 더 살펴볼게요.
메타버스 테마 ETF들, 미국의 3종목 그리고 한국의 9종목 해서 이제 양국가 합치면 한 12종목 가량의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메타버스 ETF라고 해서 다 동일하진 않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METV,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라는 티커의 ETF가 좀 변경이 된 게 여기 있는 METV이고요. 이 최근 한 달 동안 METV가 9.8% 하락하는 가운데 이 MTVR ETF는 3.5%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메타버스 ETF라고 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내용을 뜯어보면 이 구성 종목들의 이 편입 비중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라든가 C, 메타 플랫폼스와 같이 이 주가 하락이 컸던 종목들의 비중이 MTVR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세부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업종들, GICS 기준으로 이제 하이 산업 비중 상위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해둔 것인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두 ETF들 같은 경우는 엔터와 인터넷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자, 그리고 ETF별로 세부 전략들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PUNK, 펑크 ETF의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즈를 편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 자산의 1% 내외로 이 메타 플랫폼즈를 공매도 치는 것을 운용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ETF별로 수익률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대신에 이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들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ETF 시장입니다.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 3,400억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 시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어디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냐 좀 살펴보면 에너지 인버스 ETF들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고점 노리고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해외 테마형 그리고 미국 대형주 관련된 ETF들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익률 동향인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상승했던 섹터들, 금융 그리고 철강 소재, 포스코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여행 레저가 전주에 이어 역시나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은행 그리고 금융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의 화장품 산업 ETF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하락률 상위는 키워드가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 테마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우는 과창판 지수 추종 ETF들이 좀 하락률 상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ETF 관련해서 좀 대대적으로 자료 개편을 좀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수익률 동향을 단순히 살피는 것에서 벗어나서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주간 이슈들까지 좀 더 이제 풍부한 내용으로 좀 추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